정연한 논리를 갖추고 있다는 것, 정치인에게 그것만큼 커다란 무기는 없습니다. 억지를 쓸 필요도 없고 카더라를 섞어서 공격이나 방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툭하면 화내고 제멋대로인 윤석열을 떠올리면 저 작자는 논리라는 것이 머리에 생성된 적이 없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대담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KBS 앵커는 잘 준비된 6가지 공격을 준비했는데 하나는 전날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초청해서 대담 프로를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응과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하나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던 것입니다.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다. 이 헌법 조항이기도 하죠. 네. 불체포 특권 없애자는 주장, 과거에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겁니까, 대표님? 저는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게까지 과거로 퇴행할 것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네. 검찰이라고 하는 데가 나름의 중립성, 나름의 형평성을 가지고 아무리 권력의 편을 들어도 이렇게까지 없는 거를 지어내서 아예 대놓고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 이런 태도 아닙니까? 대통령 또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명확해도 조사조차도 안 하지 않습니까?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목표를 정해서 누군가는 잡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아예 대놓고 이렇게 수사 권력을 남용하는 상황이 과연 대한민국 헌정사에 과연 있었냐. 저는 이 군사 독재 정권 이전으로 지금 퇴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아무나 카더라 하는 거 얘기 하나 가지고 아무나 잡아서 일단 구속시킬 수 있죠. 상황이 너무 엄혹하게 바뀌고 있다. 그건 명확한 따라... 사실이라는 겁니다. 네.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검찰권 남용의 시대가 과연 과거에 있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제 민주당의 대응을 두고 대표님 말씀을 두고도 그렇지만 줄곧 방탄이라면서 공격을 합니다. 이제 대표 개인에 대한 수사인데 공당이 대응하는 게 맞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당 대표가 아닌 한 개인이었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 공격은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당에 대한 공격, 당 대표에 대한 공격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죠. 제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면 저는 당연히 제 개인 비용 들여서 네. 제가 개인적으로 사법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당하다 이 말을 당에 안 하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번엔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좀 좋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오늘 설 연휴 앞두고 전통시장 다녀오셨습니다. 네.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제가 장을 좀 봤는데 네. 애호박 한 개, 애호박 한 개, 이게 2,000원 하더군요. 호박전 만들어 파시는 분이 재료가 너무 비싸서 팔기가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 비싸지는 거죠. 물가가 너무 높고 또 소득은 사실 줄어들고 있고 거기다 이자 부담도 늘어나고 그렇죠. 집값은 떨어지고 이 정말 전부 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얼마 전 신년회견 때 긴급 민생 프로젝트, 뭐 네.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해주겠다 이런 민생 방안들 내놨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메아리가 없다 이런 지적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과거를 향해서 누군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이 큰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데 사실 노력을 좀 배가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이 집권 여당은 그것보다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아니면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매우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여당이 어떤 안을 내고 우리 야당이 또 더 좋은 안을 내고 서로 정책을 경쟁해서 더 나은 정책이 뭐냐를 논쟁했다면 당연히 메아리가 컸겠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집권 여당은 뭘 하겠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야당이 하는 걸 막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런데 메아리 없는 일을 왜 하냐라는 취지라면 메아리 있는 일을 하는 거는 연예인이 하는 거죠. 유행 따라. 정치는 가능하지 않아 보여도 필요한 일을 해내는 것이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는 게 정치죠. 소리와 반응이 없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뭐 169석 거대 네. 야당인데 입법 성과가 미미하다. 이재명표 7대 민생 입법이라고 했는데 사실 노란봉투법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 야당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이게 이제 의석수는 많은데 네. 지금 본회의의 장벽은 진짜 문턱이라고 하면 법사위라고 하는 장벽이 있어요. 회의 자체를 안 하고 법안이 전부 법사위에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법사위에 묶여가지고 꼼짝 못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상임위로 다시 올려서 패스트 트랙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일종의 절차를 만들어 놨잖아요. 네. 법사위를 이제 여당에 주는 대신에 60일이 지나면 상임위가 결정할 수 있게 하자. 지금 그걸 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핑계 댈 생각은 아닌데 저희가 하고 싶은 의지는 많지만 이 의회 내 이런 구조 때문에 참 저도 답답하긴 합니다. 그래서 쌀값 안정화법이라도 하나 본회의에 넘겨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든 매듭을 풀어야 할 텐데 네. 뭐 당대표도 뭐 비대위원장도 안 만나겠다 그러고 대통령도 안 만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입니까? 저는 참 그분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인지 또는 지배를 하는 사람들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마음에 들지 않고 입장이 다르더라도 당연히 상대와 대화를 해야죠. 그럼 완전히 무시하고 혼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국민을 보고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것이죠. 네. 결국 국민이 결정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먼 얘기지만 조심스럽게 질문드립니다. 당 안에서도 일부 우려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계속 뭐 재판 기소 이렇게 이어지면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네. 개인적으로 걱정이 안 되시는지. 이 질문의 요지는 개인 걱정이 아니라 최소한 당 대표직에서는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고 그런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민주당 반대 진영에서 끊임없이 했고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버티자 그들의 인내심이 최근 바닥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표로 있어서 모든 일이 꼬이는 것이다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모습에서 민주당 대표직에서 낙마시키는 것이 그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목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집권 여당 정부에서 원하는 바죠. 그래서 뭐 죄가 되든 말든 무죄를 받든 그건 몇 년 후니까 한번 죽을 고생을 시키겠다. 시간을 뺏겠다. 이게 기본 전략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저희가 이겨내야 될 몫이죠. 네. 상대가 원하는 바대로 상대가 의도하는 바대로 끌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언제나 정치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하자. 국민을 믿고 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잠시는 권력에 의해서 이 폭력적인 포갑적인 행태가 관철이 되겠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 국민들 속에 광범위하게 퍼져가고 있는 이 공포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분노로 투쟁 의지로 변혁 의지로 바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이제 당대표직 유지하시면서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제가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을 때도 무려 4건으로 기소당해가지고 네. 2년 동안 재판에 일주일에 2번씩 끌려다니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고 시도지사 평가를 얻어냈지 않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공격하면 힘들어서 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우리 당원이나 또는 국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